지금의 코로나 상황처럼 관련된 음모론들도 점점 주제를 바꾸거나 몸집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공포가 약간 다른 노선을 tas습니다. 바로 백신.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던데요. 근데 요즘? 많긴 많아.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백신에 뭔가 들어있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종류부터 형태까지 발견된 것의 목적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죠? 미확인 생명체. 어?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막대기 같이 움직이는 거. 백신 안에는 저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륙배 입체 현미경 소견입니다. 또 한 종류는 작은 거머리 같이 생긴 게 막 뒹굴뒹굴 돌고 왔다 갔다 해요. 저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한 의사가 백신을 배양해서 입체 현미경으로 관찰한 걸 공개한 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있었다는 거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바로 이 영상을 공개하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네. 출혈도 많고 뭐 이제 하도 문제들이 생기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첫날 보고 깜짝 놀랐죠. 혹시라도 뭐 변질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염에 대해서는 100% 네. 아니에요. 응. 100? 새 걸로 했으니까. 우리가 저 생식 세포 배양하는 랩이 있거든요. 난임 저 병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 산부인과는 서전이기도 하거든요. 무균에 대한 개념은 우리만큼 탁월할 수가 없어. 누가 그 자연산 그런 유기물을 넣었겠습니까? 그죠? 어떤 의도적으로 합성 생물이거나 어떤 인위적인 뭔가를 넣지 않았을까? 해외에서 기생충? 화이자 백신에서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면병을 일으키는 그런 기생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증상이 발열, 오한, 두통.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생 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히드라? 히드라 말미잘. 히드라 말미잘. 동물과에 속하는 아주 작은 하등 동물이에요. 몸통을 잘라도 다시 자라나고, 그러니까 불로장생의 생명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세계 억만장자들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연구가 바로 불로장생이래요. 그거를 개발하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임상실험. 사람에게 많이 넣어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억만장자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화이자가 뭐 이런 데 하고 있다. 히드라를 몰래 백신입니다라고 속여가지고 사람 속에 집어넣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다. 다 음모론이 있다는 얘기만 듣지 이런 거를 난 그러게. 몰랐는데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요? 나노 로봇. 드디어 로봇. 인간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을 넣었다는 거지. 이거는 칩보다 난 훨씬 오히려 더. 이런 기술이 있다면 굳이 백신 통해서 안 하고 더 괜찮은 기술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파헤쳐 보기로 하고, 아까 백신 속에 있다는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기로 했잖아. 산화 그래핀? 산화그래핀? 흑연 있지 않습니까? 연필식으로 쓰는 네. 흑연. 그거를 이론상 최대한 얇게 만들 수 있는 한겹까지 얇게 만들었을 때 그 네. 상태를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을 말하자면 살짝 삭힌 거예요. 그게 산화 그래핀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야. 가공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일종의 신소재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신소재. 그래핀 그리고 산화 그래핀이 워낙에 각광받는 소재로서 온갖 곳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산화 그래핀이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사실 코로나19 백신 음모론 나오기 전부터 좀 돌고 있었죠. 예를 들면 수돗물 같은데 산화 그래핀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 마시다가 몸속에 산화그래핀이 들어와서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이것도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인류를 멸종시키기 위해서? 볼비사이. 그게 아까 산화그래핀이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은 뭐냐? 사람 몸속에 산화그래핀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특정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쏘아주면 그 몸속에 있는 그래핀한테 그 전자파가 막 빨려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을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고, 아, 그러니까 이분 더 코로나 심각하네. 바이러스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야. 더 심각하네. 5G 때문에 죽는 건데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묘한 게 또 하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다고 알려진 데가 어디지? 우한. 응. 중국 우한이 당시 5G 네트워크 최초의 시범도시 중 하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한에서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도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5G 전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참 그 우연이 왜 하필은 또 우한이야. You have uncovered something. You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se Spanish researchers. Here's the ratio of what they found in those vials in each dose. Out of each dose, there were 6 nanograms per UL of RNA. Do you know how much graphene oxide was in there? 747 nanograms. Do the math, my friends. That is a percentage of 99.99103%. It's virtually 99.99% graphene oxide. It is most definitely a poison. 저분 얘기로는 거의 100% 산화그래핀이네, 백신은. 그리고 이제 독극물이다, 그거는. It's not microchip. Fucking not a magnet. It's What the 저걸 챌린지를 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산화그래핀은 약간의 자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대.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몸에 자석이 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난 너무 놀라운 게 백신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음모론이 있는지 몰랐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백신에 관련된 음모론 가운데 하나라도 진짜라면 그게 대체 왜 누가 꾸민 일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뭐 이득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배우로 거론되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제 맨 앞줄에 있고요. 역시 주연 배우. 예.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록펠러 가문의 짓이다. 록펠러도 있어요? 또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배우도 있어요.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 클라우스 슈바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기도 한데 4차 혁명의 목표가 사실은 인구 감축 그리고 세계 통제를 하려는 의도라는 식으로 이제 퍼져 있는 거지. 근데 왜?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난 정말 목적을 모르겠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전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을 뒷받침했던 것들이 가운을 입고 있고 박사고 뭐 제약회사에 20년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 질환 별것 아닌 것을 만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허가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약을 먹으면은 너가 그 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바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 속에는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를 다 말해주고 다른 정보도 얼마든지 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는 그 정부에서 팔려고 하는 약을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영상과 자료를 봤던 해외 전문가들에서 좀 알아봤어요. 대부분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맞아. 맞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은 대체의학 분야. 이거나 백신과는 관련성이 크게 없는 전공. 또는 본인 피셜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출처의 학위를 내밀고 있다. 아이고. 그래서 각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한테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고 가짜든 걸러내되 판단이 이제 각자의 목에 맡기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보통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세균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세균들을 관찰할 때 보면 1000배에서 보거든요. 아까 그 영상에 보면 400배로 보면 정말 점으로 보이겠죠. 이 mRNA 백신은 우리가 이제 그 보관하는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초저온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50도 이하에서 이제 그 보관을 하기 때문에 괴생명체라든지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다 깊은 데서 무슨 물고기가 나왔는데 그거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테스트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데서는 뭐 새로운 신종이라도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런 어떤 공장에서 만든 그런 동작을 한 거에서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가 나온다는 것은 확률은 없습니다. 이거를 1000배의 현미경으로 봤으면 아 이게 오염됐구나라고 아실 텐데 400배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종류의 어떤 미생물로 오해하신 건 아니냐. 지금 근데 백신 부작용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 백신 부작용 사례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마구 상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백신 피해 부작용 분들을 돕고 싶다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그 문제에 이게 논점을 일탈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점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빈혈 같기도 하고 깃털 같기도 한데? 그쵸. 나는 무슨 물고기 같기도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진만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실습할 때 그 1mm짜리 벌레하고 1m짜리 벌레하고 모니터에는 다 풀로 채우잖아요. 1mm짜리하고 1m짜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되게 터무니없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하고 이거 미꾸라지라 그러면 미꾸라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생충하고 비슷한 모양은 전혀 없어요. 아까 히드라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야? 이름은 히드라. 히드라는 눈으로 보면 보이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사기에 넣어서 주입을 하려고 하면 그 바늘을 웬만해서는 통과를 못합니다. 진짜 아프겠다. 네. 그리고 그 히드라가 뭐 아까 뭐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고 무한 재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치면 뭐 비둘기 같은 거 잡아먹으면 날 수 있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나노가 있었잖아요. 이거. 자 나노 로봇. 그 디스크 같은데? 그것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은 나노지만 실제로 그 장비들은 커요. 지금 만약 백신에 넣어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나노 로봇이 개발됐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항암제로 우리의 모든 암을 다 수술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게 이미 만연해야 가능한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그래핀 얘기가 하나 남았죠. 이거 뭐지?
산화그래핀? 산화그래핀. 네, 일단 백신에 산화그래핀이 들었냐 이게 관건이잖아. 그래서 국내 산화그래핀 연구에 원천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 소문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직접 백신을 테스트해 보셨답니다. 네. 모더나하고 파이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가 있긴 있네. 이게 파이자죠. 보시면 이런 캡슐 같은 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 캡슐들이 상당히 투명합니다. 보시면. 아,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시커먼 그래핀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화이자의 경우에 그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약물 전달체가 있거든요. 약물 전달 캡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캡슐 형태라는 유사한 형태가 관찰됐을 뿐이지 캡슐 형태라고 해서 그것이 꼭 산화그래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 물. 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산화그래핀을 조금만 넣은 거죠. 아, 저렇게. 조금만 넣어도. 이 산화그래핀의 색깔이 상당히 진하기 때문에 아주 적게만 넣어도 이렇게 색깔이 뜹니다. 아까 99.9라고 했던 언니 어디 갔어? 그러니까 99.9가. 그런 거에서도 산화그래핀이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다고 보는 거죠. 원래 과학자들은 만무하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안 하잖아. 원래 100%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육안으로 봐도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저분이 과학적으로 그냥 증명을 해주신 거네. 아까 그 백신 맞으면 뭐 산화그래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석이 붙는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래핀이 겉에 이제 산소와 결합하면 자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성이 너무나 미약해서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주 강한 자석을 썼을 때도. 5D 주파 전파에 이제 더 물어봐요. 이거. 원래 그래핀이란 물질이 전자기파 흡수를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핀이 워낙 얇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큰 물체가 이렇게 막 전자기파 흡수하듯이 이렇게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산화그래핀은 그래핀보다도 어떤 흡수하는 정도가 떨어지죠. 인체 내에 주입했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미량일 것이고 이렇게 많이 있을 때도 그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데 활성화돼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저 얘기를 계속하면서 살짝 웃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래핀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산화그래핀에. 그치.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하기 좋은 찌고. 자성, 그다음에 전자기파 자성. 흡수만 두 개 딱 따갖고 와서 저 얘기에 살을 붙여서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미약인 생명체, 기생충, 나노로봇, 산화그래핀 이제 다 없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백신 안전합니까? 네, 안전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치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약 중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요. 사실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충분히 봐야 되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너무 전쟁처럼 다가오니까 1년도 채 검증하지 않고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에 저런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나쁜 뉴스들을 배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백신을 맞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분이 가짜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 자기 어머니의 사망을 백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것까지 우리가 가짜 뉴스, 나쁜 뉴스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또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모로 다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예민한 주제를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본 것 같아요. 예, 오늘 솔직한 얘기 가감 없이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예. 네. 잘 이겨내야죠. 네. 그래야죠. 뭘 이겨내, 버티는 거지. 그렇죠. 잘 버텨내시죠. 북한인데 332명의 인민군 열사들이 잠들고 있다. 현재 인민군 대장 최부일 5.18 당시 현장에서 이들이 사진에 찍혔다는 겁니다. 진짜요?
5.18의 공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이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이 정말 좋기만 할까? 사람을 죽이는 로봇? 막 난사를 하고 딱 죽는데 아무도 없어요.